안녕하세요. 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이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 부분은 청소년기 특성 발달 이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떠하냐라는 것과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또 어떠하고 생물학적, 정신분석학적 또는 인지 발달 이론 쪽으로는 어떠하냐. 우리 앞서 배웠던 이런 학습 이론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말 그대로 청소년기만 딱 떼서 본 것입니다. 우리 학습 이론에서는 태어나서 영아기에서부터 성인까지 다 포괄하는데 이 청소년 이해론에서는 말 그대로 그 시기에서 청소년 부분만 딱 떼서 본 것입니다. 자, 생물학적 이론. 앞서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은 생물 유전적 요인 청소년기 급격한 신체 변화를 가져오는 청소년의 특성. 그렇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고 일어났더니 몇 센치가 커 있더라. 그게 생물학적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이 혼란은 생물학적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계없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쩔 수 없다. 이 청소년기 혼란이라는 것은 이제 딱 그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주변인 경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년기에 다른 능력이나 자질도 특별한 학습이나 훈련 없이, 물론 이건 이제 성숙된 결과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성숙 과정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에 대한 관용이 필수적이다. 그 말은 결국은 모든 걸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차원에서 청소년을 이해하자라고 말하고, 개인체나 개인적 소질도 유전적 요인에 의함으로 존중해야 된다. 대표적 이론은 홀의 재현 이론, 홀의, 그다음에 게젤의 상숙 이론이다.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제 생물학적 특성으로서의 이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봅니다만은, 자, 홀의 재현 이론. 재현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다시 나타난다. 다시 보여준다. 재현이니까. 재자는 다시란 뜻이고, 현이라는 것은 나타날 현이니까. 자, 생물학적인 견해의 대표자인 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오늘날의 인류가 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걸어왔던 단계들을 개인적인 발달을 할 때도 재현된다. 우리 인류가 쭉 이렇게 인류가 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진화해 왔듯이 개개인도 그렇게 진화해 오면서 보여주더라. 우리 인류가 진화, 개인 진화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게 재현, 다시 보여준다는 것이니까. 자, 유아기. 출생에서 4세까지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발달을 재현한다. 역시 재현하니까 다시 보여준다고 말이야. 동물적이고 원시적이고, 특히 유아기 때는 다 어쩌니까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 동물적이지. 아동기. 5세에서 7세. 술래잡기나 장난감, 청놀이로 동굴 거주와 수렵 및 어로시대를 하네. 이렇게 지금 재현 이론을 과거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온 과정과 결부시켜서 보니까 아동기 때 술래잡기하고 장난감, 청놀이는 뭐로 보냐? 수렵, 어로시대다. 그런 모습을 재현하더라. 자, 청소년 전기 8세에서 14세, 청소년 우기 15세, 24세, 이때가 청소년인데 점겨보세요. 야만 시대의 삶을 재현한다. 왜 그럴까? 이때는 청소년 전기 8세, 14세 야만 시대의 삶. 이때는 다분히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고, 이때는 사실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 없지 사실은. 그 야만 시대의 삶을 재현한다 보여주더라. 그러다가 청소년 후기 14세, 24세, 15세, 24세 급진적으로 질풍노도 스트로문드 드랑, 그런 안정적이 결여된 문명 초입기로 하더라. 이제 다시 야만 시대에서 문명 초입기. 그러다가 성인기 이후는 문명 생활하는 시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한 것은 이 홀의 재현이라는 청소년기는 이 시기죠. 청소년 전기와 청소년 후기. 야만 시대, 질풍노도, 문명 초입기. 그런 얘기고. 그래서 홀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식이라고 보았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질풍노도란 말은 독일어로 스트럼 운트 드랑이라 그래요. 질풍은 뭡니까? 바람이 달리고, 노도, 파도가 성내고, 자체로 바람은 원래 달리고, 파도도 성내인데 더 거기다 붙여가지고 더 강하게 맞는 거지.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청소년기가 지나면 보다 고차원적이고 더 완전한 인간의 특성이 드러나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더라. 질풍노도라는 것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어서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의 그 특성을 계속해서 지금 홀이 들고 나온 내용을 봅시다. 자, 홀은 청소년에 관한 이론이 청소년의 발달 문제는 내적으로 통제된 것이라고 시사했고, 청소년 문제 해결이 아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홀의 견해 후에 청소년을 연구하는 데서 지대한 영향, 특히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으로서 홀의 재현 이론이라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부모나 사회는 청소년의 발달이 있어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죠. 간섭을 대단히 싫어하는 시기다.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어한다. 자주적이고 싶어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청소년기를 벗어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거나 해소된다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는 그 청소년기에 가장 또 문제된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2병이라고 그러죠. 중2병이라서 무조건 성인, 어른, 부모를 거부하려고 하고, 또 툭 하면은 가출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시기. 근데 그 시기만 지나면, 그 질풍노도의 시기, 그 시기만 지나면은 안정되더라. 그 말이 결국 뭡니까? 그 시기를 인정해라.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안정기로 넘어가니까 그런 맥락이겠죠. 심지어는 청소년의 심각한 비정상적 행태도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건 인정하자. 질풍노도니까. 물론 홀의 이런 재현 이론, 아까 인류가 오늘날 과거에 모든 사람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가 대기에서 역사에 걸어왔던 것 그대로 한 개인이 보여주더라. 그래서 청소년 전기는 야만이고 청소년 후기는 문명 초입기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판합니다. 물론 이제 홀의 이론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론인도, 사춘기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가족의 영향, 친구의 영향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 특히 이제 홀의 재현 이론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특성에 근거한 이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적 요인이랄지 이런 부분을 과소평가했다. 충분히 환경적인 부분으로서 생물학적인 질풍노도도 커버할 수 있는데 대단히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만 이야기하더라. 비평입니다. 청소년기를 질풍노도 시기라고 보았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어떤 문화에서는 이와 같은 격동기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여러분들 어떤 문화에서는 이와 같은 격동기를 전혀 거치지 않는다. 주로 여러분들 아마존의 원시 부족이랄지 아프리카의 조금 약간 미개한 그런 부족들에게서는 이런 청소년 질풍노도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떤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질풍노도란 것은 정말 어떤 문명이 발달된 그런 사회, 즉 유럽이랄지 북미랄지 이런 곳이 많고, 물론 우리도 아까 중2병이랄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 근데 꼭 그걸 질풍노도라 그래서 일반화시켰다라는 비판.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하며 간섭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비판. 그렇죠. 미국에서 25% 정도 청소년만 불안정을 경험했다는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청소년 4명, 10명 중에서 25%니까 4명 중 1명, 4명 중에 1명만 질풍노도더라. 그럼 나머지 3명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홀이 말하는 생물학적인 재현이론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비판하죠. 청소년의 불안정과 혼란은 보편적이지 않다. 또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학적인 견해로서 홀의 재현 이론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역시 이제 생물학적인 맥락에서 게젤의 성숙 이론이 있습니다. 자, 게젤의 성숙 이론. 게젤은 태아학적 모형과 실제로 아동에 대한 방대한 관찰을 근거로 아동 발달에 관한 성숙 이론. 이때 성숙 이론. 성숙. 인간 행동이 주로 타고난 내적인 힘과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변화된 과정.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 행동이 주로 타고난 내적인 힘. 청소년기 때 어떤 정열적이고 이제 패션하고 이런 그런 힘들은 타고났다. 또 예정된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청소년기에 성숙할 수밖에 없다. 게젤은 연령에 따른 청소년 행태를 제시했다. 이런 10세, 16세의 각 나이에서 나타난 독특한 성장 유형이란 경험적 연구인데, 이제 성숙 이론에 입각해서 이거 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10세에는 권위를 인정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 있고 순종하며 가정을 좋아하고 동성 친구를 좋아하는 태도를 보이며 집단과 조직에 참여하고 공평함에 대한 강한 의식을 지니며 외모에는 무관심의 형태를 보이는 평형과 균형. 이때는 뭐 10세라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 이제 10세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4, 5학년 정도. 이때는 이런 내용을 보이더라. 16세입니다. 16세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이입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의 원형으로서 자의식이 자기의식적이고 보다 독립적이며 자신만만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이 원만하여지고 보다 자기 통제적이며 사고는 점차 미래지향적, 유쾌하고 친근하며 사고성이 풍부하고 적응력 발달, 이성간 교제, 성적인 이유가 아닌 동성과 같은 친구로서의 교제 가능이다. 그러니까 16세가 됐을 때는 이미 성인이 되기 직전의 원형으로서 자기의식적이고 독립적이고 아직은 이성으로서의 친구도 동성처럼 여기는 그런 시기, 친구로 여기는 시기. 충분히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이제 게젤이 이 성숙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게젤은 인간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행동은 학습의 의사보다는 유전적인 성숙의 결. 성숙이란 말 자체는 학습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숙이라는 건 자연 발생적인 것이니까. 이건 학습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일정 나이가 먹게 되면 이러이러한 형태를 보이더라라는 게 성숙이에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태적인 특성, 발달 성향의 순서가 유전인자와 생물적인 요인에 의해 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타고난 유전적 요인에 의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결정된다. 또 당연히 성숙이라는 건 유전적 DNA에 관계된 것이니까. 자,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발달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가진 나머지 아동의 성숙 수준을 넘어설 성취를 요구하는 거, 오히려 아동의 발달이 부적절하면 아동의 부정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성숙을 기대치가 높게 보지 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 환경은 성숙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 그 작용은 개별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환경보다는 후천적인 환경보다는 성숙 자연 발생적인 어떤 탁월한 유전적인 이 부분을 강조했다. 개인의 자질과 성장 요형은 그 아동이 속한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바람직한 문화는 아동의 독특한 개성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성숙. 그러니까 앞서 말한 홀은 재현, 게젤은 성숙이론. 이거 다 뭡니까? 생물학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이론이다. 라고 두 학자의 견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보는 이론입니다. 정신분석학, 그럼 당연히 이제 누가 나오겠습니까? 프로이트가 나오겠죠? 정신분석학, 그러면은. 자, 정신분석학적 이론. 정신분석 이론, 인간의 의식 속에 지각된 사실만으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기는 부족하다고 여기며, 발달은 무의식적인 것이며 이런 무의식의 진행 과정을 탐구하는 것을 관계했다. 특히 이제 프로이트로 여러분들, 의식과 무의식 관계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해서 10% 정도의 의식. 그러나
그 물속에 보이지 않는 90%의 이걸 무의식입니다. 프로이트의 이 정신 분석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걸 따진 것이야. 이게 억눌려서, 특히 성적으로 억눌려서 다음에 청소년기 지나서 어른이 됐을 때 무의식에 잠재했던 부분이 잘못 분출됐을 때 부적인 행동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한 거. 그럼 방법은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주는 그런 치료,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말한 것이 프로이트 이론입니다, 사실은. 자, 프로이트는 정신세계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은 맨 10%, 무의식은 90%, 그 중간에 경계선이 전의식이라 그래요. 무의식 세계를, 그렇습니다. 무의식에 잠재된 무의식을 중요시해요. 성격은 이드, 에고, 슈퍼에고. 봤죠? 일반적으로. 이드는 원초와 본능이고, 본능. 쾌라 원칙. 에고는 현실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논리적인 사고, 특히 에고 같은 경우는 이드의 괴롭힘, 슈퍼의 괴롭힘 때문에 현실적 불안을 느끼더라. 그러나 자, 원초의 본능과 자아, 즉 에고입니다. 외부 현실 세계를 중재 또는 통제하는 역할. 초자아는 양심, 도덕인데 쾌락보다는 완전을 추구하고 현실보다 이상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작동해서. 특히 프로이트는 모든 걸 어디에 뒀습니까? 성적인 성욕에 뒀지. 그래서 그 성적인 에너지, 성적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까? 리비도라. 그래서 성적 에너지, 성감대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바로 리비도입니다.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성욕을 특히 강조한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고, 리비도의 집중 부위에 따라 리비도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성격 발달을 5단계, 구강기, 태어나 18개월, 그 다음에 2, 3세 학문기, 특히 3세, 5세 남근기, 제일 중요한 남근기, 그리고 6세, 11세 잠복기, 특히 청소년기는 잠복기에 해당되죠, 사실 어떤 면에서. 잠복기에서 이제 성기기까지 12세, 17, 18세 이렇게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 우리 익히 봤지만, 자, 프로이트 성격에 대해서 인생의 초기 5, 6년 동안 프로이트는 3세, 5세, 그래서 3세, 5세 남근기 때 성격이 형성돼 버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시겠죠. 그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들고 나온 초기 경험의 중요성. 청소년기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제일 다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 뒤에 잠복기에서 성기기, 그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청소년의 특징을 규정하는 오디프 컴플렉스 일렉트라,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어디입니까? 바로 남근기 때 나온 것이야. 남근기도 나타나기 갈 때 남아가 아버지를 동일시, 여아가 어머니를 동일시. 그렇죠. 거의 무의식 쪽에 잠기더라.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이성의 부모에 대한 성적 애착은 되살아나지만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가 내면하고, 청소년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대신 청소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연상의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첫사랑을 경험한다. 그때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사실 프로이트는 그렇게 청소년기의 어떤 특성, 청소년 중요성 그렇게 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신분석학적인 근거는 프로이트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안나 프로이트라고 하는데, 안나 프로이트는 프로이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와 생적 변화들이 잠복기 동안 억압되었던 리비도 에너지를 더 강한 성적 충동으로 재현한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기본에 내적 갈등, 인터 컨플릭트, 심적 불평등, 엉뚱한 행동이 지배한 시기다. 충분히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내적 갈등, 심적 불평등, 엉뚱한 행동. 그렇죠? 자기 중심성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보인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 뒤에도 열정인 사람 관계를 맺기도 아주 쉽게 해지기도 하고, 이기적인 물질 지향으로 나오면 때로는 고상한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름하여 이제 청소년의 특성에 양향성이라 그래요. 양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양쪽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양이라는 건 두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좌우, 양. 향은 향한다는 뜻인가? 그럼 뭐라고 했냐? 아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자기생적인 거. 또 이적인가 하면은 고상하고. 이런 특성.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지. 청소년은 남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하면 자기의 상한 감정에 무척 분노하기도 하고 가벼운 낙천주의자, 극단적 염세주의.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양향성이라 그런 얘기인데 청소년 행동은 사춘기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성적 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아까 성적 에너지, 리비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제2의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3세, 5세 남근기인데 청소년기에도 제2의 이런 내용이 나타나더라. 이런 불안과 갈등,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방어 익히 봤죠. 뭐 자기 합리화로 여러 가지를. 사회에서 용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성적인 열망은 동성애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게 병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게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혼란과 갈등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분일 뿐 병리적 현상이 아니며 이러한 혼란의 부족을 발달적 장애로 보았다. 다시 말해 사춘기의 혼란을 겪지 않으면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갈등, 내적 갈등, 심적 불평등, 엉뚱한 행동, 또 양양성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프로이트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아까 생물학적인 특성, 생물학적인 이론에 발달한 홀과 게제,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적인 이론은 아빠 프로이트, 딸 프로이트 봤죠. 자, 물론 이제 정신분석학적이라는 것은 뭐 다들 겪은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익히 그런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인지발달은 이제 피아제, 홀버그 이런 사람들인데 앞서도 봤지만은 인지발달 이론은 인간의 인지발달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 이론이다. 그렇습니다. 인지, 형태 이론 똑같다 그랬어요. 정신분석 이론은 청소년의 무의식적인 사고를 중요성을 강조해. 그렇죠. 대부분 무의식, 그러니까 90%에 깔려있는 무의식. 인지발달 이론은 청소년의 의식적인 정신근육을 중요시. 그렇습니다.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철저하게 인지란 말은 이성적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지발달 이론의 또 대표인 학자라고 했을 때는 선구자인 피아제의 인지발달, 콜복의 도덕성 발달, 피아제 인지발달. 대표적인 인지발달 이론의 학자고, 이런 피아제가 들고 나온 용어 중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스키마, 쉐마, 인지도식, 인지도, 그걸 중요시하겠죠. 인간은 특정한 인지발달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친구, 성인 등 같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지적 차이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5단계. 아니, 4단계. 자, 감각 운동기. 태어나서 대략 한 2세까지. 그 다음에 전조작기. 3-4세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11세 정도까지.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이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입학 정도. 형식적으로 12, 13세에서부터는 이제 성인까지. 이렇게 4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가 높아져 복잡성이 증가 당연히. 그래서 피아제는 각각의 특성에서 뭐 감각 운동기의 대상 영속성, 전조작기의 불가역성, 자기중심성, 구체적 조작기의 보존 개념의 발달, 가역성, 형식적 조작기는 모든 사고가 발달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봤습니다. 자, 피아제에 따르면 청소년에는 형식적 조작기. 그렇죠? 형식적 조작기 대략적으로 한 11, 2세에서 17, 8세인데 형식 조작기는 구체적 조작기와 달리 문제 해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고라니까.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다 상대적, 다차원적이고 모든 사고를 다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랬어요. 형식 조작기가. 형식 조작기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와 자신을 분리해 생각하기도 하며 부모와는 다른 의견을 주장한다. 물론 이제 독립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 청소년은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음미하고 사회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을 이해하고 현실로 반대하는 가설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은 모든 사고,
모든 사고체계가 성숙한 사고체계로 문학, 수학, 과학, 복잡한 세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과거, 현재, 현실적인 자아정치감을 통합시켜진다. 성인다운 사회 정서의 반응을 입힐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피아제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형식적 조작기, 뇌 발달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형식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다. 라고 말하고. 자, 그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인지 발달인데, 콜버그는 일단 전인습은 도덕이 전혀 없다 해서 무율 단계. 그 다음 인습은 타인에 의해서 만난 타율 단계. 후인은 자율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했습니다. 전인습, 인습, 후인습. 그리고 각각 단계에서 1, 2, 3, 4, 5, 두 단계에서 6단계, 3수준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자, 전인습 수준 행위의 결과적으로 보상 처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준 행동의 의도보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옳다. 인습 수준은 타율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아직은 청소년기는 아닙니다. 기대 규칙을 중요한 판단으로 사용하여 올바른 이런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 특히 이제 후인습 수준인데 이 수준이 바로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 가치와 원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특히 후인습 수준. 이 후인습 수준이 대표적인 청소년입니다. 사실은. 법이나 규칙은 개인의 자유와 규제가 아닌 극대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 대다수 이익을 위해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자, 도덕성을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까지 계속된 이 모든 사람이 후인습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인 대부분은 인습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후인습 수준과 가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양심, 도덕, 궁극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대단한 도덕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현상 개인이 현재 도덕적 추론 방식을 환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교육이나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넘어가야 된다. 후인습까지. 그건 교육이다. 물론 대부분의 인습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특히 3, 4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 인지발달 이론은 피아제 이론의 인지발달,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그래서 자 생물학적인 이론의 홀 재현이론, 게젤의 성숙이론, 정신분석학적 개념의 지그문드 프로이드, 안나 프로이트, 아빠 딸 관계지만은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피아제 인지발달,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렇게 세 차원에서 생물학적이냐, 아니면 정신분석적이냐, 또 인지발달적이냐라는 차원에서 봤고 이어서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어떤 이론이 있는가라는 것을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